최근에도 이 부근에서 NVIDIA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지금 약 2주 동안 26%가량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24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1월 24일 장 시작 전인 거죠. 좋아요로 동영상 꼭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하기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담아가야 할 종목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미국 주식 상위 종목들로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더 담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직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어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제발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거나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나스닥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밑꼬리 닿으면서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또한 제가 이 상승 추세 상단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연속 5일간 하단으로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는 어떻게 됐느냐? 어제는 여전히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단까지의 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스닥 여전히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다.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한번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스닥 100 선물 지수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 지수 한번 보면은 여전히 똑같이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나스닥 100 지수에서도 상단까지 폭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0.3%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노란색 선 21선을 깨면서 살짝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조정은 이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박스권 하단 라인 밑꼬리 달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다시 21선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자, 이제 다우존스는 어떤 상황이 가장 베스트냐? 자,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이 위에서 움직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이 두 번이나 지지해주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단 라인 깨기 전까지는 다우존스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 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도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2주 동안 2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서 TQQQ 더 모아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음봉이 만약 하나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축소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강한 또 양봉을 뽑아주면서 아직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TQQQ는 저는 조금 더 상단까지 지켜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고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제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죠. 최근에도 이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후 지금 약 2주 동안 약 4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에서 이 부근, 이 음봉 나올 때 SOXL을 비중 약간 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양봉이 나와 주었지만 약한 양봉으로 한 0.7% 상승을 보여주었죠. 저는 항상 상승 추세 상단에서는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다시 하단에서 매수를 잡을 기회를 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OXL 약간씩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상승 추세 상단에 거의 다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제가 노란색 선 21선을 깨면서 하나의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락 추세는 갈색 선 121선과 초록색 선 6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이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기다려 왔었죠. 엊그제 제가
표시해둔 이 부분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저는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1.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에 올리면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121선과 6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121선과 61선을 깨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보유의 관점으로 이렇게 반등해주는 걸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PY죠. S&P 500도 나스닥과 TQQ나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도 당연히 상승 추세 상단까지 폭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제가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 부분에서 매수를 진입한 상황이고 이 모습을 주봉으로 보면은 더욱더 자세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봉으로 보신다면 N자형 파동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이 N자형 파동 상승 초입에서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고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후 불과 약 일주일 안에 50%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음봉이 나왔을 때 비중을 약간 줄여갔다라고 말씀드렸고 절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신규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게 아니라 N자형 파동의 초입 부근 즉 정고점 돌파하기 전에 매수를 진행해서 이렇게 큰 상승을 먹는 것이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때 들어가게 된다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음봉에서 비중을 약간 줄였지만 또다시 어제 8%가량의 상승을 해주면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나머지 물량들은 이 위에서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는 제가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후 저도 이 부분에서 비중을 늘려갔었죠. 그 후 약 2주 동안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3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음봉이 뜨면서 약간 비중을 줄여간 상황이고 상승 추세를 지금 벗어난 상승을 조금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신규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마음고생을 좀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릴 테니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AMD는 주봉으로 봤을 때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게 되었죠. 자, N자형 파동에서 이 첫 번째 상승 파동의 길이와 이 두 번째 상승 파동의 길이는 대부분 비슷한 길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AMD 지금 첫 번째 상승 파동의 길이와 두 번째 상승 파동의 길이가 비슷한 위치까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신규로 매수를 진입하는 건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제가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알파벳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후 지금 약 2주 동안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알파벳 이 상승 추세 상단 부분에서 음봉이 뜨면서 비중을 약간 줄여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승 상단 라인까지의 폭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어제 1.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음봉이 2개 뜬다라면 나머지 물량들도 어느 정도 줄여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고점 지지 라인대를 가지고 약 2달간의 박스권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박스권에서 쌍바닥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모아간 상황이고 그 후 지금 약 2주 동안 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이 전고점의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으로 해서 하나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핑크색 선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이고 5일선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 되겠죠. 다음으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PS입니다. 자, 시놉시스도 이렇게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최근에도 이 부분에서 제가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린 후 지금 약 2주 동안 14%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추세 상단까지의 폭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니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 엔비디아는 이렇게 큰 상승 추세 나오기 전부터 제가 깃발 형태로 힘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깃발 형태로 힘을 모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엔비디아를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 부근에서 엔비디아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리면서 지금 약 2주 동안 26%가량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는 제가 이 $500 계속적인 저항대 $500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하나의 더 큰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의 모습은 지금 브로드컴 차트인데 브로드컴 차트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브로드컴도 이 깃발 형태로 힘을 모아가다가 계속적인 저항대 라인이었던 $900를 뚫으면서 하나의 더 큰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죠. 엔비디아도 이렇게 흘러갈 예정이니 상승 추세를 만끽하셔라 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매수 타점 알려드릴 때 들어가면 되겠죠. 엔비디아는 지금 5일선 핑크색 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 핑크색 선이 깨질 때까지는 굳이 비중 조절 안 하고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핑크색 선이 깨질 때 약간씩 덜어가면서 다시 하단 라인에서 잡을 기회를 만드는 거죠.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제가 최근에도 쌍봉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 2주 동안에 큰 하락이 나오면서 1차적으로는 이 초록색 선 61선과 갈색 선 121선 부근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지를 예상하고 이 부분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애플은 이렇게 쌍바닥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플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애플은 자, 이 쌍봉의 저항대 라인에서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정확히 음봉 나오면서 힘이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하나의 상승 추세를 새롭게 만들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애플이 지금 여기서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쌍봉을 뚫으면서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겠죠. 따라서 애플은 지금 이 고점들을 깨고 다시 올라오느냐, 아니면 이 고점을 깨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애플이 연속적인 음봉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고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천일선, 이 검정색이 천일선입니다. 천일선에서는 강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테슬라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천일선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증시가 마감 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가 예상 밖으로 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했을 경우는 제가 이 하락 추세 하단까지의 하락폭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죠? 테슬라가 만약 큰 양봉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여줄 때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하고 이만큼의 하락폭이 남아있으니 2차적인 매수는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진입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테슬라 실적 발표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죠. 아이온큐는 제가 최근에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깨면서 새롭게 아이온큐의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 추세는 빨간색 선 241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있는 이 부분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빨간색 선 241선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서 저는 이 부분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이온큐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약 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다 막판에 밀리긴 했는데 지금 이러한 반등을 보여주려는 모습이 살짝은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반등하는지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LTR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는 지지유 반등, 지지유 반등. 여기서도 반등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지지유 반등 시 노란색 선 21선을 깨고 올라왔을 때가 하나의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엊그저께 윗꼬리가 긴 양봉을 보여주면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윗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2%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갭을 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팔란티어 테크 아직 더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DIS죠.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큰 하락 추세에서 지지유 지금 반등해주는 초입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디즈니는 지금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반등해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부분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입한 상황이고, 1차 목표가 481선 파란색 선 라인까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디즈니 연속적인 음봉 2개로 하락하는 모습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죠.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 제가 이 부분에서 하락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1차적으로는 노란색 선 21선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2차적으로는 초록색 선 61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만약 지지유 반등이 온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1차적으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61선 부분을 지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와줄 때는 이 부분은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저 역시 매수를 하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루시드 그룹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LCID죠. 루시드 그룹은 제가 큰 추세에서 하락 추세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루시드 그룹이 완벽히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선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2주간의 지지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 정도 61선 위로 올라오는 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루시드 그룹이 저점 부근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물론 안 들어가겠지만 루시드 그룹 초록색 선 61선까지는 반등해 줄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만큼의 상승폭이 남아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넷플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제가 큰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겠죠. 자, 넷플릭스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 실적 발표에서 매우 좋은 성과가 나와주면서 이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넷플릭스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 상단에서 하락하는 2개의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큰 추세에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어김없이 매수 타점이었겠죠. 메타는 현재 이 상승 추세 상단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니, 이 상승 추세 상단 부근에서 음봉이 2개 나오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하다는 단 한 문장의 댓글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